최근 한 호주 여성이 올린 여행 후기 하나가 전 세계 SNS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아시아 3개국을 돌며 겪은 충격적인 경험담이 공개되자 수백만 명이 댓글을 달며 열띤 논쟁을 벌였는데요. 도대체 이 호주 여성이 아시아에서 무엇을 목격한 걸까요? 그녀는 일본에서 차갑게 얼어붙었고 중국에서는 공포에 떨었으며 한국에서는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데 왜 이렇게까지 다른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25년간 해외여행 전문 블로거로 활동하며 60개국을 다녀본 베테랑 여행가. 그녀가 내 인생 최악과 최고의 여행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말한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레이첼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30대 여성이죠. 하지만 제게는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여행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전문 여행 블로거로 활동하며 전 세계 60개국을 직접 발로 뛰며 탐험했습니다. 제 블로그 구독자는 50만 명이 넘었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80만 명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솔직하고 상세한 여행 후기를 신뢰했고 저 역시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항상 진실만을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2025년 6월,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아시아 문화권 깊이 있게 체험하기였습니다.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는 이미 충분히 다녀봤지만 정작 가까운 아시아는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닌 현지인들의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본, 중국, 한국 3개국을 각각 일주일씩 총 21일간 여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5년 6월 15일, 저는 일본 나고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설렘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속에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동경과 기대가 넘쳐 흘렀습니다. 특히 일본은 제가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나라였습니다. 질서정연함, 전통미, 친절함으로 유명한 일본. 저는 그곳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나고야 공항에 도착한 첫날,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역시 일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나고야성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의 전통 건축물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나고야성에 도착하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웅장한 성곽과 정교하게 가꿔진 정원, 그리고 그 위에 빛나는 금빛 샤치호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원을 거닐며 일본 문화의 섬세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전통을 지켜온 일본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저는 나고야의 유명한 음식을 맛보기로 했습니다. 히스마부시라는 장어 덮밥과 미소카츠라는 된장 돈가스였죠. 식당에 들어가자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직원들도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메뉴를 물어봤지만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일본어로만 된 메뉴판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영어 메뉴는 없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돌아서서 다른 손님을 응대하러 갔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관광 명소 근처 식당인데 영어 메뉴가 없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직원의 태도였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거나 도와주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휴대폰 번역 앱을 사용해 간신히 주문을 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식사 내내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고 저 혼자만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환영받는 느낌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느낌이랄까요? 오후에는 오스 상점가를 방문했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곳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가보니 실망스러웠습니다.
좁은 골목에 상점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느껴지는 것은 전통의 향기가 아니라 상업화의 냄새였습니다. 모든 가게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기념품점이었고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한 가게에 들어가 일본 전통 부채를 보고 있었는데 주인이 다가와 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얼마예요? 라고 물었지만 주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짓으로 나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저 가격을 물어본 것뿐인데 말이죠. 저는 상점가를 빠져나와 사카의 거리로 향했습니다. 나고야의 번화가라고 들었거든요. 화려한 네온 사인과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느껴지는 것은 차가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서둘러 자기 갈 길을 갔고 누구 하나 제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영어로 길을 물어봤지만 대부분 손사래를 치며 빠르게 지나쳐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일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말 정확하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너무나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휴대폰만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아무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화통화도 금지되어 있었죠. 저는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 사는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나고야에서의 둘째 날, 저는 아츠타 신궁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의 신사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신궁은 정말 고즈넉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데 한 직원이 다가와 일본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지만 그는 계속 일본어로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키며 뭔가를 금지하는 손짓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특정 구역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표시한 안내판은 모두 일본어로만 되어 있었고 직원도 영어로 설명해 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점심은 나고야역 근처의 미소카츠 전문점에서 먹었습니다. 이번에도 영어 메뉴는 없었고 직원과의 소통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맛은 좋았지만 먹는 내내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옆 테이블의 일본인 손님들이 제가 포크를 사용하는 것을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젓가락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흉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도요타 산업기술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전시물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똑같았습니다. 모든 설명이 일본어로만 되어 있었고 영어 오디오 가이드는 품절이었습니다. 제가 영어 설명서를 요청하자 직원은 사리, 노라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일본은 분명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특히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관광객에게는 전혀 친절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저는 제 블로그에 솔직한 후기를 올렸습니다. 일본은 아름답지만 차갑다라고요. 나고야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나고야 과학관을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플라네타리움이 있다고 해서 기대가 컸습니다. 입장권을 사려고 매표소에 갔는데 직원이 제게 일본어로 뭔가를 물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한 장 주세요라고 했지만 직원은 계속 일본어로만 말했습니다. 결국 제 뒤에 줄을 서 있던 다른 외국인 관광객이 도와줘서 간신히 표를 샀습니다. 플라네타리움 쇼는 정말 멋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설명이 일본어로만 진행되어서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서양인 가족도 같은 상황이었는지 중간에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따라 나갈까 고민했지만 비싼 입장료가 아까워서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나고야의 야경을 보러 나고야 TV 타워에 올랐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나고야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정돈된 도시의 모습.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환대와 따뜻함이 없다면
그 아름다움은 차가운 유리 조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요. 나고야를 떠나는 날 아침,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일본은 분명 아름다운 나라였고 질서와 청결함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배려 부족, 소통의 어려움, 차가운 분위기. 이 모든 것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목적지인 중국 상하이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좀 더 활기차고 열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요. 2025년 6월 22일, 저는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고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일본의 경직된 분위기에 지쳤던 저에게는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기대에 부풀어 숙소로 향했습니다. 첫날 오후, 저는 예원을 방문했습니다. 명나라 시대의 정원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구불구불한 다리, 연못 위에 정자, 정교하게 가꿔진 분재들. 중국의 전통미가 물씬 풍겼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국 차 문화도 체험했습니다. 찻집에 들어가니 주인이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환영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주인의 친절한 목소리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호주에서 왔어요. 제가 대답하자 주인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 호주. 좋은 나라죠. 자, 여기 앉으세요. 우리 최고의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환대였습니다. 주인은 친절하게 중국 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다양한 차를 시음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역시 중국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난징동루 근처의 딤섬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여기서도 직원이 영어로 메뉴를 설명해 주었고 추천도 해 주었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의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둘째 날, 저는 와이탄을 방문했습니다. 황푸강을 따라 늘어선 서양식 건물들과 그 너머로 보이는 푸둥의 초고층 빌딩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사진을 찍었고 이곳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점심은 신텐디에서 먹었습니다. 프랑스 조개지였던 곳을 현대적으로 재개발한 지역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멋졌습니다. 세련된 카페와 레스토랑, 부티크 상점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중국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뀐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난징동루를 걷고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서 가장 번화한 쇼핑거리죠.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걷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저는 소리가 나는 쪽을 봤습니다. 두 명의 중국 여성이 서로 고함을 지르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다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상대방도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아무도 말리지 않는 걸까요? 싸움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두 여성은 바닥에 넘어져 뒹굴며 계속 싸웠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머리가 헝클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경비원이 나타나 두 여성을 떼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험악했습니다. 여성들은 경비원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광경을 보고 싶지 않아서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안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숨을 쉬기도 힘들었고 밀려오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의 악취였습니다. 땀 냄새, 음식 냄새,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다른 냄새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은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이 시끄러워서 목소리를 높여야 했겠지만 그 내용이 너무 사적이고 노골적이어서 듣기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할 때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문이 열리면 밖에서 사람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내릴 사람들을 기다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 차례에 내리려고 했지만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온 힘을 다해 밀고 나와야 했습니다. 역에서 나오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지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소진된 기분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직된 지하철이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소한 그곳은 질서가 있었고 청결했으니까요. 상하이에서의 셋째 날, 저는 아침부터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어제의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오늘은 좀 더 조용한 곳을 가기로 했습니다. 주변 수양 마을인 주자각에 가기로 한 것이죠. 아침 일찍 출발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하지만 버스 안에서도 불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있는데 한 남성이 창문을 열더니 밖으로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음료수 병이었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창밖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 남성을 쳐다봤지만 그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주자각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오래된 수양 마을의 모습은 그림 같았습니다. 운하를 따라 늘어선 전통 가옥들, 돌다리, 작은 배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운하 물 위에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 페트병, 음식물 쓰레기. 물은 탁했고 냄새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를 왜 이렇게 방치하는 걸까요? 골목을 걷다가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전통 음식을 맛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식당 안의 위생 상태는 끔찍했습니다. 바닥은 기름때로 미끄러웠고 테이블은 제대로 닦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배가 고파서 주문을 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거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접시가 깨끗하지 않았고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몇 입 먹다가 포기했습니다. 돈을 내고 나오는데 주인이 중국어로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음식을 다 먹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상하이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쇼핑몰에 들어가 좀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안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걸었고 큰 소리로 대화했습니다. 한 가게에서 옷을 보고 있는데 직원이 다가와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사려고? 아니면 그냥 보기만 하려고? 영어로 한 말이었지만 그 말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냥 보는 중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코웃음을 치더니 그럼 만지지 말라고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손님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저녁이 되어 숙소 근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남성이 건물 벽에 대고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낮에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한복판에서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지쳤고 실망했고 충격받았습니다. 예원에서 느꼈던 중국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중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모습.
상하이에서의 넷째 날, 저는 더 이상 관광을 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획한 일정이 있었기에 외탄 근처의 박물관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제의 경험이 너무 끔찍했거든요. 결국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는 매우 난폭하게 운전했습니다. 급정거, 급출발을 반복했고 끼어들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꽉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사는 계속 중국어로 혼잣말을 했는데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해서 입장권을 사려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국인 요금이 현지인 요금의 3배였습니다. 저는 항의했습니다. 왜 외국인은 더 비싼 거죠? 제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직원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규칙이에요. 그건 차별 아닌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직원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싫으면 안 사도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박물관 내부는 흥미로웠습니다.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불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만지고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금지 표시가 있었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전시물 위에 올라가는 것을 부모들이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하자 직원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너무 많아서 다 관리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박물관 근처의 식당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레스토랑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웨이터가 메뉴를 던지듯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추천 메뉴를 물었지만 웨이터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아무거나 가리키고는 가버렸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제대로 식사를 즐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 손님은 식사 중에 큰 소리로 트림을 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공공예절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다고요.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인민광장 근처를 걸었습니다. 넓은 광장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장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사람들은 아무데나 담배를 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왜 이렇게 더럽히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쪽에서 또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남성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다툼이었지만 곧 주먹다짐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이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함만 느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요. 원래 계획은 일주일을 머물기로 했지만 나흘 만에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인 한국으로 빨리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항공편을 변경했습니다. 이틀 후에 서울로 떠나기로요. 추가 비용이 들었지만 더 이상 여기서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블로그에 간단한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여행을 일찍 마무리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상하이에서의 마지막 이틀은 거의 숙소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또 무슨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할지 몰랐으니까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넷플릭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배달 음식을 받는 과정에서도 불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배달원이 문을 난폭하게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배달원은 음식을 바닥에 던지듯이 놓고는 돌아섰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2025년 6월 28일, 드디어 상하이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분명 큰 나라였고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화려한 건물들, 넓은 도로, 현대적인 시설들.
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은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공예절의 부재, 무질서한 대중교통, 외국인에 대한 무례함, 그리고 끊임없이 목격한 싸움과 불쾌한 장면들. 이 모든 것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한국에서는 다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아니, 기도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 같은 경험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한국도 아시아 국가인데 혹시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K-팝, K-디아러미터, 한국. 음식 등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 사회는 어떨까? 사람들은 친절할까? 외국인을 환대할까?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검색을 했습니다. 몇 시간 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2025년 6월 28일 오후 3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공항 내부가 너무나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안내판들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친절하게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차가움도 중국의 혼란스러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입국 심사대로 갔습니다. 심사관은 제 여권을 받아 확인하더니 영어로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광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머무실 예정이신가요? 일주일 정도요. 심사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소, 환영 인사.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한 환대였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말일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짐을 찾아 공항을 나서는데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었거든요.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아, 공항 철도를 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저쪽으로 쭉 가시면 표지판이 보일 거예요. 영어 안내가 잘 되어 있으니까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어려우시면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모두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말로 표지판이 명확하게 되어 있었고 영어 안내도 완벽했습니다. 저는 쉽게 공항 철도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표를 사는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자동 발매기가 영어를 지원했고 사용법도 직관적이었습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표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철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역 내부는 정말 깨끗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고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중국에서 본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전철이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고 내리는 사람이 다 내린 후에 탑승했습니다. 중국 지하철에서의 혼란스러움이 떠올라 저는 거의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게 정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철 안은 조용했지만 일본처럼 경직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시원하고 편안했습니다. 저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였구나. 서울역에 도착해서 숙소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리가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자동차들은 보행자를 배려했고 경적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숙소는 명동 근처의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주인분은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정말 친절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행 오셨어요? 그분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호주에서 왔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 호주. 먼 길 오셨네요. 피곤하시죠? 여기 방이에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분은 방을 안내해 주시면서 주변의 맛집, 관광지, 교통편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손수 그린 지도까지 주시며 여기는 꼭 가보세요. 정말 좋아요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친절함은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손님을 환대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명동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중국처럼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식당 주인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메뉴판은 한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영어 메뉴판도 있었습니다. 저는 비빔밥과 불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한국 음식? 주인분이 물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감탄했습니다. 색감도 아름답고 냄새도 좋았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단순히 맛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주인분이 작은 디저트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비스예요.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 저는 깊이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이런 따뜻함, 이런 환대. 이것이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밤의 한강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강변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답답함도 중국에서의 공포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의 나머지 여행이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둘째 날, 저는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싶었거든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지만 중국처럼 밀치거나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질서정연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경복궁역에서 내려 궁으로 걸어가는데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한복을 입어보고 싶어서 근처 한복 대여점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복 입어보시려고요? 직원분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처음인데 괜찮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색 좋아하세요? 직원분은 정말 친절하게 여러 한복을 보여주시고 입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파란색과 분홍색이 어우러진 한복을 선택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직원분이 사진도 찍어주시며 정말 잘 어울려요.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들어갔습니다. 웅장한 근정전, 아름다운 경회루, 그리고 고즈넉한 정원. 모든 것이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일본의 나고야성도 아름다웠지만 경복궁은 더 웅장하고 격조 있었습니다. 궁을 거닐며 사진을 찍는데 한 한국인 가족이 다가왔습니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카메라를 건넸습니다. 그분은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주시며 여기가 더 예뻐요. 이렇게 포즈를 취해보세요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딸이 저도 같이 찍을까요? 라고 제안해서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한국 여행 어때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감동받았어요.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 그 가족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다니. 이런 친절함은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인사동으로 갔습니다. 전통 찻집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골목을 걷다가 한 찻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찻집이었는데 정말 운치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주인 할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할머니가 영어로 물으셨습니다. 호주에서 왔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 호주. 먼 길 오셨네요. 여기 앉으세요. 우리 전통차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좋아요. 할머니는 여러 가지 차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추차, 유자차, 오미자차 등. 저는 대추차를 주문했습니다. 차가 나왔을 때 그 향기에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여행하느라 피곤하시죠? 이거 드시면 좋아질 거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차 문화, 전통, 그리고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까지. 할머니는 정말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셨고 저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한국에 또 오세요. 다음에 오면 제가 더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할머니가 작별 인사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단순히 차를 판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환대를 베풀어 주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습니다. 전통 한옥들이 즐비한 골목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조용히 사진을 찍었고 현지 주민들도 불편한 기색 없이 관광객들을 배려했습니다. 한 골목에서 길을 물었는데 지나가던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길을 찾으세요? 도와드릴까요?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삼청동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같이 가실래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직접 안내해 주다니. 청년은 길을 걸으며 주변의 역사적인 건물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기는 조선시대 양반 집이에요. 그리고 저기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삼청동에 도착하자 청년이 말했습니다. 여기에요. 이 길로 쭉 가시면 맛있는 카페들이 많아요. 한국 여행 잘하세요. 저는 거듭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며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할까? 외국인에게 왜 이렇게 따뜻할까? 삼청동의 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일본에서의 차가움, 중국에서의 혼란스러움, 그리고 한국에서의 따뜻함. 같은 아시아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녁에는 광장시장에 갔습니다. 전통시장을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시장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처럼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었고 깨끗했습니다. 한 음식점에 앉아 빈대떡과 막걸리를 주문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빈대떡을 부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왔어? 한국말 할 줄 알아? 아주머니가 영어로 물으셨습니다. 호주에서 왔어요. 한국말은 조금밖에 못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여기 처음이야?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아주머니는 빈대떡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들도 조금씩 더 주시며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라고 하셨습니다. 옆에 앉은 한국인 할아버지가 막걸리 따르는 법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따라야 해. 그래야 맛있어. 저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문화를 체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아주머니가 서비스 많이 줬으니까 맛있게 먹었지? 한국 또 와. 라고 하시며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완벽했습니다. 아름다운 전통 문화,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이 모든 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셋째 날,
저는 한강 자전거 라이딩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빌려 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강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정말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길은 넓고 평탄했으며 중간중간 휴게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태도였습니다. 모두가 규칙을 잘 지켰고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추월할 때는 지나갑니다라고 말했고 보행자가 있으면 속도를 줄였습니다. 중간에 쉬려고 멈춰 서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자전거 잘 타네요. 아주머니가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호주에서 왔어요. 한강이 정말 아름답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강 정말 좋죠. 여기 김밥 하나 드실래요? 제가 싸온 건데 많이 싸왔어요. 아주머니가 김밥을 건네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아주머니가 계속 권하셔서 받았습니다. 김밥을 먹으며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한강에 나와 운동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친절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친절?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온 손님인데 당연히 잘 대해줘야죠. 우리 한국 문화예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뭉클했습니다. 친절이 문화라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것이구나. 오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박물관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전시물들은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영어 설명도 상세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관람객들의 태도였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관람했고 전시물을 소중히 다뤘습니다. 중국 박물관에서 봤던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한 전시실에서 한국의 도자기를 보고 있는데 옆에 서 있던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자기는 고려 시대 것이에요. 정말 아름답죠? 할아버지가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네요. 색깔이 특이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청자예요. 고려 청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 중 하나예요. 우리 조상들의 기술이 정말 대단했어요. 할아버지는 여러 전시물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역사적 배경, 제작 기법, 문화적 의미까지. 저는 진짜 역사 수업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우리 역사를 알면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박물관을 나서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국인과 기꺼이 공유하려 했습니다. 저녁에는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젊은이들로 가득한 활기찬 거리였습니다. 거리 공연도 있었고 다양한 가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질서는 지켜졌습니다. 시끄럽지만 혼란스럽지 않았고 붐비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젊은이들이 웃고 떠들며 거리를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활력이 넘치면서도 질서가 있고 자유로우면서도 배려심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넷째 날, 저는 북악산을 등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자연을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로는 정말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계단도 안전했고 안내판도 명확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등산로가 정말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쓰레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을 오르며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저도 같이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헐로, 구두미터 ORNING라고요. 한 아저씨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외국인이세요? 어디서 왔어요? 호주에서 왔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 호주. 먼 길 오셨네요. 여기 경치 좋죠? 정상까지 가면 서울 전체가 보여요. 힘내세요.
아저씨가 응원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 한 할머니가 쉬고 계셨습니다. 제가 지나가려는데 할머니가 손짓하셨습니다. 여기 와서 좀 쉬어. 물 드실래요? 할머니가 물병을 건네셨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물 있어요. 제가 사양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것 드셔. 등산할 때는 물 많이 마셔야 해. 할머니는 제 가방에 과일까지 넣어주셨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힘들 때 먹어.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저는 거듭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빌딩들, 한강,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산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정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경치를 감상하거나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가족이 도시락을 먹고 있었는데 다 먹은 후 쓰레기를 꼼꼼히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한 청년이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등산로에 떨어진 작은 쓰레기 조각들을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것들 당신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왜 줍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청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구 쓰레기든 상관없어요. 우리 산이 깨끗해야 하잖아요. 제가 지금 줍지 않으면 누가 줍겠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의식이구나. 자기 것이 아니더라도 공공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오후에는 남산타워에 갔습니다.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를 보고 싶었거든요. 타워 주변 공원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여전히 질서정연했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공간을 공유했습니다. 타워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낮에 북악산에서 본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지며 도시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서울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 커플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여행 어때요? 남자친구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매일 감동받고 있어요.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한국이 좋은 나라죠? 여자친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나라였습니다. 아니, 좋은 사람들이 만든 좋은 나라였습니다. 서울에서의 5째 날, 저는 다시 한강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피크닉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과 음료수를 사서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커플, 친구들. 모두가 돗자리를 깔고 음식을 먹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냥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돗자리를 깔고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한 가족이 치킨을 먹고 있었는데 아이가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아이의 엄마가 치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전 김밥 있어요. 제가 사양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너무 많이 시켰어요. 나눠 먹어요.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치킨 한 조각을 받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에 사는 평범한 가족이었고 주말마다 한강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강이 우리 가족의 쉼터예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빠가 말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두가 쓰레기를 꼼꼼히 챙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쓰레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까지 줍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제 자리를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옆에 있던 가족이 쓰레기는 저기 분리수거하는 곳에 버리면 돼요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분리수거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종이, 일반 쓰레기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확하게 분류해서 버렸습니다.
서울에서의 6째 날, 저는 강남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면모를 보고 싶었거든요. 강남역에 내리자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여전히 질서정연했습니다. 모두가 보행 신호를 지켰고 자동차들도 보행자를 배려했습니다. 경적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쇼핑몰에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즐비했고 인테리어도 세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직원들의 서비스였습니다. 한 가게에 들어가 옷을 보고 있는데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영어로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보는 중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천천히 보세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물러섰습니다. 중국에서 겪었던 무례함이 떠올라 저는 이 차이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점심은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지만 가격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웨이터는 정중하게 메뉴를 설명해 주었고 추천도 해 주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이 메뉴가 우리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예요. 정말 맛있어요. 웨이터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정말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맛도 훌륭했고 서비스도 완벽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직원들이 인사를 하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코엑스몰을 방문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지하 쇼핑몰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길을 찾기 쉬웠고 표지판도 명확했습니다. 별마당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 저는 감탄했습니다. 높은 천장까지 책으로 가득 찬 공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저도 한 구석에 앉아 한국 여행 책을 읽었습니다. 주변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강남역 근처 거리를 걸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빛나고 사람들로 붐볐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기차고 즐거운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걸었고 큰 소리로 떠들거나 싸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구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질서와 활력이 공존하며 무엇보다 사람들이 따뜻한 나라.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7째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명동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적인 건물을 보고 싶었거든요. 성당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고 관광객들도 조용히 건물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쪽 구석에 앉아 지난 일주일을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 느꼈던 답답함, 중국에서 겪었던 충격,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감동.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성당을 나와 명동거리를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공항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겨우 일주일인데 왜 이렇게 아쉬운 걸까요? 한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 기념품을 샀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추천도 해주고 샘플도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한국 여행 어떠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말 최고였어요. 제 인생 최고의 여행이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요? 너무 기뻐요. 한국에 또 오세요. 다음에는 더 많은 곳을 보여드릴게요. 점심은 명동 교자에서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마지막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순간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 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배웅해 주셨습니다. 벌써 가세요? 더 이따 가지 그래요.
아주머니가 아쉬워하셨습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해요. 일주일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때는 더 싸게 해드릴게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가세요. 아주머니는 제게 작은 한국 전통 부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국 기억하라고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손님에게 선물까지 주다니. 저는 아주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정말 감사해요. 공항으로 가는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진정한 문화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일본은 질서가 있었지만 차갑고 배타적이었습니다. 외국인에게 문을 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중국은 크고 화려했지만 혼란스럽고 무질서했습니다. 시민의식이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질서가 있으면서도 따뜻했고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소중히 여겼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친절했습니다. 외국인을 환대하고 자신의 문화를 기꺼이 나누려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를 마쳤습니다. 면세점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인 모든 것. 탑승 게이트로 가는 길에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한국 여행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좋은 여행 되세요. 그리고 꼭 다시 오세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느낀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일본은 아름답지만 차갑다. 질서는 있지만 마음은 닫혀 있다. 중국은 크고 화려하지만 혼란스럽다. 발전은 했지만 시민의식은 따라가지 못했다. 한국은 완벽했다. 질서와 따뜻함, 전통과 현대, 효율과 인간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뤘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그리고 이번 경험을 세상 사람들과 꼭 공유하겠다고. 호주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블로그에 이번 여행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여행 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증언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새 나라의 진실한 모습. 글을 올리자마자 엄청난 반응이 일었습니다. 첫날에만 10만 명이 읽었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일본은 너무 불친절하고 중국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정말요? 한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였어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물론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너무 과장된 것 아니냐고 했고 중국 사람들은 편견에 가득 찬 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쓴 것은 모두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었으니까요. 가장 많은 댓글은 한국 사람들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제가 직접 가이드 해드릴게요.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요.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사랑했고 외국인이 그들의 나라를 좋게 평가하는 것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며칠 후 제 글은 한국 언론에도 소개되었습니다. 호주 여행 블로거 한국을 인생 최고의 여행지로 선정이라는 제목으로요. 한국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화상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요. 한국의 가장 큰 자산은 건물이나 기술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친절함, 따뜻함, 그리고 진정한 환대 정신. 그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장점이 있어요. 일본은 질서가 훌륭하고 중국은 활력이 넘쳐요. 하지만 한국은 모든 것의 균형이 완벽했어요. 질서도 있고 활력도 있고 게다가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했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제 SNS는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한 일본인 여성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글을 읽고 반성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에게 얼마나 불친절한지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한 중국인 남성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글이 처음에는 기분 나빴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시민의식은 아직 부족해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2025년 8월,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2주 일정이었습니다. 첫 방문 때 가보지 못한 부산, 제주도, 경주 등을 여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익숙한 표지판, 친절한 직원들, 깨끗한 시설. 모든 것이 반가웠습니다. 이번에는 제 블로그 구독자들 중 한국에 사는 분들이 직접 가이드를 자청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민준이라는 청년이, 부산에서는 지혜라는 여성분이, 제주도에서는 현우라는 분이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민준이는 제게 서울의 숨은 명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는 동네 시장, 로컬 카페, 전통 공방 등. 그는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저를 안내했고 심지어 자기 집에서 직접 만든 한식까지 대접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사랑해주잖아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요. 그리고 당신 같은 친구가 생긴 게 정말 기뻐요. 부산에서 지혜 씨는 저를 자갈치 시장에 데려갔습니다. 신선한 해산물, 활기찬 아주머니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 모든 것이 생동감 넘쳤습니다. 부산은 서울과 또 다르죠? 지혜 씨가 물었습니다. 네, 더 여유롭고 활기찬 느낌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부산 사람들은 좀 더 시원시원하고 정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외국인을 환대해요. 제주도에서 현우 씨는 저를 렌터카로 섬 전체를 돌며 안내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 신비로운 오름, 그리고 평화로운 마을들. 제주도는 한국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제주도는 한국의 보석이에요.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곳이에요. 2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다시 호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2025년 9월입니다. 첫 한국 여행을 다녀온 지 벌써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감동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갔을 때 한국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어서요. 제 블로그에는 여전히 매일 댓글이 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읽고 한국을 방문했고 그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글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지만 한국처럼 완벽한 균형을 이룬 나라는 드물다고요. 경제 발전과 전통 보존, 효율성과 인간미, 질서와 활력.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 문제는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적어도 외국인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으로서 배제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공포와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진정으로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의 친구, 아니 가족인 것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을 먼저 갔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일본과 중국에서의 경험이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기준이 되어 다른 나라들이 더 부족하게 느껴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이 순서가 맞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의 힘들었던 경험 덕분에 한국의 좋은 점이 더욱 빛났으니까요. 대비가 있었기에 한국의 특별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게 묻습니다. 다음 여행은 어디로 갈 거야?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한국이요. 또 한국에 갈 거예요. 또 이미 2번이나 갔잖아. 친구들은 놀랍니다. 상관없어요. 한국은 갈 때마다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거기 제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제 제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고 화상통화도 합니다. 그들은 제게 한국의 일상을 보여주고 저는 그들에게 호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민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첼, 당신은 이제 한국인 친구예요. 당신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여행 블로거들에게도 한국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아시아 여행을 계획한다면 한국을 꼭 포함시키세요. 아니, 한국을 메인으로 하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많은 블로거들이 제 조언을 따랐고 그들도 돌아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어떤 블로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개국을 여행했지만 한국만큼 다시 가고 싶은 나라는 없어요.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 마음의 고향이 된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한국은 이제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풍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들이 있고 소중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진정한 환대가 무엇인지를요. 선진국은 높은 빌딩과 빠른 인터넷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의식, 태도, 그리고 마음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친절함, 따뜻함, 그리고 환대 정신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보물이에요. 절대 그것을 잃지 마세요. 저는 언젠가 한국에 더 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1달, 아니 3달 정도요. 한국어도 더 유창하게 배우고 한국 문화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습니다. 제 꿈은 한국과 호주를 연결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많은 호주 사람들이 한국을 경험하고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호주를 방문하게 하고 싶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일본에서 저는 질서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비록 그것이 때로는 차갑게 느껴졌지만 사회가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관용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인간미입니다.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질서정연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한국 사람들은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기꺼이 도움을 주고 진심으로 환대하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문화이고 진정한 품격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다른 여행을 계획할 때도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떨까? 친절할까? 외국인을 환대할까? 왜냐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도 사람들이 차갑다면
그 여행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반대로 풍경이 조금 덜 아름다워도 사람들이 따뜻하다면 그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제 딸아이가 크면 꼭 한국에 데려가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 감동을, 그 따뜻함을 딸아이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도 있단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친절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한국이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저는 자신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환대가 무엇인지,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것이 제가 경험한 아시아 세계국의 진실입니다. 일본의 차가움, 중국의 혼란, 그리고 한국의 따뜻함.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성장시켰고 세상을 보는 눈을 더 넓혀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여행을 통해 저는 진정한 친구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민준이, 지혜씨, 현우씨,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이제 제 인생의 소중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 마음의 고향이고 제가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풍경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5년간 60개국을 여행한 전문 여행 블로거로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아니, 어쩌면 최고의 여행지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여행자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흥미로운 역사, 맛있는 음식, 현대적인 시설, 효율적인 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한국을 정말 특별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사랑을 절대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이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여 감사합니다.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물해 주셔서, 저에게 진정한 환대가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그리고 저에게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저는 곧 다시 한국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갈 때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행자들이여, 한국에 가보세요. 그곳에서 여러분도 저와 같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제게 이야기해 주세요. 레이첼,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어요라고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그날을. 그날이 오면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처럼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더 많아진다면 이 세상은 분명 더 나은 곳이 될 테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 호주 여행 블로거가 아시아 세계국을 여행하며 깨달은 진실. 그리고 한 나라, 한국에 푹 빠져버린 이유. 저는 이 이야기를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환대를 받고 진정한 친절을 경험하고 진정한 문화를 느낄 자격이요. 한국은 그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한국으로 가세요. 그리고 직접 경험해 보세요. 제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요. 대한민국 고맙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한국을 사랑할 것이고 평생 한국을 방문할 것이니까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25년간 60개국을 여행한 전문가의 진실 어린 증언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아니, 어쩌면 최고의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저와 같은 감동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를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의 진실을 전파한다면 언젠가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진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이여 영원하라. 당신의 아름다움이, 당신의 따뜻함이, 당신의 문화가 영원히 빛나기를.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제 한국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한국을 방문할 것이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한국을 사랑하는 이 여정에. 그리고 함께 세상에 알려주세요.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한국을 가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한국에서의 감동적인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것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공유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친구들, 가족들도 이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두 번째 한국 여행에서 경험한 부산, 제주도, 경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한국의 다른 도시들. 그곳에서도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경험을 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국에서 저와 같은 감동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세상과 나누어 주세요. 우리 함께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립시다.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곧 한국에서 만나요. 제시도. 일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질서와 효율은 좋지만 외국인에게도 마음을 열어주세요. 당신들의 아름다운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세요. 중국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도 함께 발전시켜야 합니다. 공공 예절과 질서는 국가의 품격을 만듭니다.